우리가 흔히 코감기가 심해지면 축농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어허. 그러나 이제 감기의 여러 후유증. 감기라는 것은 사실은 커먼콜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기도 증세를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뭐 초기부터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다가 후반부에 감기 끝물에 축농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후유증으로 이제 급성 축농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축농증. 이게 도대체 어떤 질환이길래 감기 끝물에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네. 또 쉽게 낫지 않고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정확한 병명은 축농증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이라는 것이 코 속에 네. 저희가 호흡을 해서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갈 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호흡이 빨리빨리 잘 되려면 코가 여기 그 갑상선이 있는 자리, 네. 쇄골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입보다 더 멀리 눈 쪽에 가서 달라붙어 있냐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 들어가면서 냄새를 맡으려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또 그 차가운 공기라든지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러주는 라지에이터, 따뜻하게 하는 라지에이터나 또는 필터링 이런 기능을 갖는 구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비동에서 하는 거죠. 코 속 공간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목 성대의 기능 외에도 코 속에 있는 공간, 울림 공간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서도 또 부비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간, 부비동이라는 공간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네. 축농증이라고 그렇습니다. 흔히 부르는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홍종열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축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농이죠. 일반 콧물하고 다르게 노란 네. 그 우리 가래 뱉을 때 오래된 그 기침에 가래 뱉으시거나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누런 가래 뱉으시는 것이 코에서 나옵니다. 또 통증. 가장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상악동 부위와 전두동. 이마가 아파요. 광대가 아파요. 또는 그것에 의한 연장선으로 뒤통수까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으실으실하면서 염증 반응 때문에 오한 발열 같은 걸 동반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게 오래되면 이제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를 못 맡거나 두통 같은 것을 이제 또 동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집중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축농증은 그 안에 남아있는 염증, 그러니까 그 노란 코, 그것만 없어지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요. 그냥 코 뱉을 때 나오는 가래처럼 점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또는 CT를 찍어봤을 때 테두리에만 이렇게 살짝 남아있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특히 그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빼내요? 이게 석션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방적으로 이제 내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이 있겠는데 이제 내과적으로는 이제 한방에서 그 부비동과 비강 내에 습도를 높여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감기도 아니고 콧물도 안 나는데 코딱지가 자꾸 많이 생깁니다 하시면서 축농증 증세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비염에도 또 이제 위축성 비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 속이 촉촉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지고, 건조해서. 네,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일반 비염인데 그것이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콧물로 되기 전에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만성 비염이신데 실제로 농이 흘러나올 때 다량으로 축농증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조금씩 진물진물하게 이렇게 흐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딱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축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염이 아니고 축농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농증에 걸린 분들 혹은 코와 관련된 좀 질환이 있는 분들, 비염이나 뭐 그런 분들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자주 쉬는 분들이 있으세요, 습관적으로. 네. 근데 그게 건강엔 좋지 않다라고 하던데. 많이 안 좋죠. 콧물이 발생하는 부위라든지 부비동이 발생하는 부위가 이 뒤쪽에 있는 분이 있고 약간 앞쪽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뒤쪽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뒤로만 넘어갑니다.
앞쪽으로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 코 속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쉽게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입을 벌려서 산소를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입이 마르면 혀가 다 트고요. 날 까칠까칠해지고 맞아요.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낮에야 이렇게 코를 쉬었다 입을 쉬었다 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또 덜 막히거든요. 누우면 이제 콧물이 저류가 되면서 꽉 막히면 이제 입을 벌리게 되고 그래서 수면 방해까지 생길 수가 있죠. 저는 감기만 걸리면 항상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광대뼈도 너무 아프고 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너무 오래 가요. 축농증 걸릴 때마다 치료는 받는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용했던 항생제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분들. 그런 항생제가 잘 안 듣죠. 두 번째는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좋아졌다가도 재감염이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때는 이제 한약을 통해서 면역을 증강시켜 주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도 이제 그때는 한 방밖에 없어집니다. 수술을 하든가. 수술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석션이나 이렇게 긁어내거나 하게 됐을 때 남거든요, 노이. 그러니까 자꾸 면역이 떨어지지 않아야 그 조금 남은 거 정도는 스스로 회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는 면역 증강이 이제 필요하시죠. 어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뭐 쓰는 한약재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나는 축농증이 좀 심하다. 항상 감기 걸리면 축농증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분들 평소에 뭘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그 박하류, 박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껌을 좀 씹는다든지 아니면 코 세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좋겠고 평상시에 차 종류를 또 즐겨 카페인이 없는 그런 차 종류를 드시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감기 녹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